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도 학교 발전 기금을 걷어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이 민원 처리를 위해 신고 전화 112 대신에 민원 콜센터 182번을 만들었지만 홍보 부족 탓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송 주황산 입구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경북 북부 지역이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이 임창용 선수와 계약해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어제에 이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동은 24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햇볕 아래서 길을 걷다 보면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대구 9.6도, 안동 6.8도로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환기를 시키실 때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고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동문과 지역 주민은 물론 학부모를 상대로도 학교 발전 기금 모금에 나서서 학부모 단체가 즉각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이 고등학교는 최근 있었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발전 기금 모금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 주민이고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학부모에게 기탁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기탁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재학생 학부모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내는 엄마 못 내는 엄마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다수가 이걸 낼까 말까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어떻게 보면 준조세에 해당해서 학교 발전 기금은 학교 시설을 고치거나 기자재 구입을 하는 등 한정된 용도에서만 모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상대로는 강제성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교가 그간의 금기를 깨고 물꼬를 틀 경우 다른 학교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부모들의 부담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모금 대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가 배부하고 이런 것들은 지연되고 아무도 안 내도 해서 이건 분명히 자발적인 사업이니까 우리가 절대 안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가지고 한 번 더 뒤에 안내를 한 번 더 보내줬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발전 기금을 내세운 반강제적 모금은 물론 불법 찬조금 사례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 지역의 농촌 일자리가 지난 10년 사이 14,000개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일시적인 농촌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역의 요구와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 주도의 농촌 일자리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이 융합된 지역 단위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의 공공형 중간 지원 조직과 농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도가 귀농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10년 연속으로 귀농 가구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귀농 가구는 1년 전보다 2.7% 감소했지만 경북은 0.2%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상주와 영천, 의성, 청도, 김천 순으로 귀농 가구가 많았고 연령대는 50대와 4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12 대신에 민원 콜센터 182번을 만들었는데요. 홍보 부족으로 민원 콜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의 112 신고가 모두 모이는 경북경찰청 상황실. 10여 명의 근무자가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매일 평균 2,6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지만 범죄와 상관없는 민원 상담 전화가 절반 이상입니다. 가는 내리막길에서 과속한 것 같은데 예. 카메라 찍혔는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쪽을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경찰청 182번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112 신고 42만 3천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만 8천여 건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민원 전화였습니다. 긴급한 출동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182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전화번호 안내나 교통범칙금, 수사 진행사항 문의 등의 민원은 182 콜센터에서 처리하지만 생긴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못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용 안 해봤어요. 112는 알아요. 그럼 182는? 182는 잘 몰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182 민원 콜센터가 경찰의 홍보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112 전화는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나 범칙금 조회 같은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생활 민원은 경찰 콜센터 182를 이용해 주시기. 경찰은 182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고물상에서 컨테이너 박스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진흥원은 오는 5월 중국 시안 무역투자상담회와 실크로드 박람회를 시작으로 미주와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유력 전시회에 참가 지원합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해외 시장 개척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 기업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13년 전에 비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간장과 차량용 LPG, 경유와 고추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000년과 2013년에 대구의 생활물가를 비교했더니 13년 만에 간장 가격은 216%가 올랐고 자동차용 LPG 204%, 경유 185%, 고추장 180%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가격이 내린 품목은 이동 전화료 29%, 조제약 15%, 일반 전화료 8%, 인터넷 이용료 6% 등으로 오른 품목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청송 주황산 입구 관광단지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계절적 편중이 심한 단발적인 관광 수요를 체류형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명 리조트를 운영하는 대명그룹이 경상북도 및 청송군과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객실 400개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설 곳은 주황산 입구 청송관광단지 내 7만여 제곱미터 대략 2만여 평입니다. 투자비는 1,200억 원이고 올 연말 착공해서 2018년 개관합니다. 특별히 거기는 온천 지역이니까 온천 관련 시설, 사우나부터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앞서 청송군은 대명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리조트 건립지에 온천수도 개발했습니다. 대명 리조트가 들어설 청송 관광 숙박단지입니다. 이곳에는 도예촌과 유교문화체험관 등의 관광시설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청송 지역 관광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특히 주황산과 주산지 관광객은 물론 최근 준공된 객주문학관 방문객까지 견인할 수 있어서 당일 코스 중심의 청송 관광 패턴을 체류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명 콘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소득과 농업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연간 60만 명의 체류형 관광 수요 창출과 함께 서비스 분야 150명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은 리조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가축 분유 공동 자원화 시설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공대와 구미 칠곡 축협 그리고 축산단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문제가 된 산동면 송수리터에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법이 가능한지 등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금호공대 측을 상대로 벌이기로 한 항의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호공대 교수회와 학생회 내부에서 여전히 장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가 다음 달 확대 이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그동안 대구 초등학교에서 임시로 운영하던 글로벌 교육센터를 다음 달 16일부터 옛 대구 남중학교 자리로 옮겨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실용 영어 교실과 영어 도서관, 글로벌 문화 체험실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체험 프로그램에는 초중학생 13,000여 명이 신청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우승팀 삼성은 임창용 선수의 합류로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클릭스포츠에서는 삼성 유니폼을 다시 입은 임창용 선수를 서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함께 경산 볼파크에 등장한 임창용. 과거에 달던 3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6년을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고 지금 7년째 돌아왔는데 뭐 똑같은 것 같고 지금 계속 제가 뭐 한국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좀 친숙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보직에 대해선 마무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서도 팀 전체와의 조화를 우선했습니다. 제 목표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감독님과 뜻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튼 일단 팀에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 거고. 국내 복귀와 함께 빠르게 영입에 성공한 구단 측도 임창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임창용 선수 한국에 복귀하는 데 대해서 원래 우리 성적이 조금이나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오승환 선수가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좀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은 안지만해도 잘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임창용 선수가 도루문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이 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영입한 임창용 효과로 삼성은 단번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섰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2014 프로야구. 임창용 복귀와 함께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치에 이른 삼성이 과연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류 수출이 한 해 전보다 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섬유류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 아랍연합과 터키 지역 수출 증가 힘입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2억 4,4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월과 2월 실적에 대한 체감 종합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보다 떨어진 76.5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봄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전망은 20포인트 상승한 96.8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경북 혁신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IT기술 집적형 LED 도로 조명 및 모니터링 개발 사업과 고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 발전 플랜트 분야 인력 양성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년간 매년 국비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사업 참여 이전 기관의 테스트베드 제공과 기술 이전,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해 57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해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지구촌 불고기 행사가 대구에서도 열립니다. 내일 밤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구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강정고령보 디아크와 아양교, 동촌 해맞이다리, 백화점 건물 등이 경관 조명을 꺼 지구촌 불고기 행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오후 2시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는 대학생들이 불 끄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동 24도까지 높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햇볕 아래서 길을 걷다 보면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대구 9.6도, 안동 6.8도로 낮은 기온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밤이 될수록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껴있는 만큼 교통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영천은 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매우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6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봉화는 1도, 예천 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봉화 23도, 예천 24도 등 가장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진은 15도, 경주는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진 23도,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오는 만큼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